존경하는 최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이배입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예.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누가 보이콧했어? 보이콧한다고 하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경원 대표가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신에 이렇게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를 무산됐다고 민주당이 지난 2일 날 선언을 했고 후보자 본인이 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최장재 명예교수님은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 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은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이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유인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최장직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힘듭니다.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그 기자간담회 요청한 것은 국회 청문회가 무산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특히 법정 기한 마지막 날에 선언되어서 저로서는 그 당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구행위로 잘한 일은 요청한 아니지만 것입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 기한을 넘긴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이 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게 있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8월 17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찬성하면은 애국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이적이라는 취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런 애국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2001년에 후보자 본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방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 이탈적 문제 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라서 언제나 말 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라고 쓰셨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일본의 경제 전쟁과는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쓴 글입니다. 좀 저는 두 개가 지금 다릅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그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와 그 글에서 쓰신 용공이냐 방공이냐는 이분법적 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읽힙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직접 쓰신 후보자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지식인인 교수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목이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이끌어가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면서 설득하고 통합하는 사회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SNS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후보자님이 쓰신 진보집권 플랜에 쓰신 건 아니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검찰 개혁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진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당시 평검사 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또는 평검사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했던 행동 등을 언급하면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또는 장관께서 인사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최근에 썼던 SNS 글은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틀렸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입장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발언이죠.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그때 쓰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라는 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표현에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거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총리나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나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민정수석으로서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정부라는 이제 그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만 하더라도 뭐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당과도 물론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여당하고는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시고 반성이 필요한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주광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후보자의 딸 서울법대 인턴 거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제가 한번 짚어보면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 좀 띄워주세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9월 3일자에 네이버의 메인 기사로 떴던 기사입니다. 조국 딸을 논문 1 저자로 만들어준 교수의 아들, 고3 때 조국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된 사실이겠죠. 그런데 지금 주광덕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인권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 그 자료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원래 인턴십 모집 공고상에는 그 지원 자격이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더라도 그것에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광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여태까지 보도됐던 다른 내용들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좀 띄워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께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하고 후보자의 부인하고 나눈 내용을 띄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내용인가 굉장히 봤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저는 이거 진짜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 내용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러한 일로 학교와 총장님을 곤란하게 한 점 깊이 송구합니다. 이런 문자 내용을 과연 협박이라든지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가로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 문자 내용을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 국민들이 보시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고 과연 이 문자 내용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정중한 요청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성해 총장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말이 진짜 굉장히 오락오락하세요. 먼저 이 최성해 총장님이 25년이나 총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25년간의 총장 기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발행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7년 전에 발행한 표창장, 이런 표창장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도 검사로 근무할 때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요, 오히려 첫 번째 진술보다 나중에 갈수록 진술이 정확해지고 자세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때 그래요. 오히려 처음에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바꾸거나 조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세밀하고 더 정확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25년간이나 총장 하시면서 그 많은 발행한 상장과 표창장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또 뉴스 속보를 떴어요. 아까 또 이 최성해 총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번 통화하셨다 그랬다가 또 일부 언론에는 2번 또 통화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방금 또 그 모 매체 속보로 뜨기를 단 한 번만 통화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그 속보가 그렇게 떴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성해 총장님과 제 처와의 통화 말미에 아까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다 그 뒤로 어떠한 방식의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백 의원님께 말씀하신, 저도 지금 쪽지를 받았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최성해 총장님께서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라고 해서 정정을 요청해서 정정 보도가 라는 내용으로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각각이 엇갈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혼동된 기억이 지금 계속 부딪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며칠 전의 얘기도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고 지금 다행히도 최 총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느냐? 저도 사실 이번 청문회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보도 속에서 후보자에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시대의 화두인 공정, 우리 청년 세대의 상실감 같이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낼 사람은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난간들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이 거친 이 과정을 뚫고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명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님, 따님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가면서 자기소개서에
19개의 경력을 이렇게 기재를 했죠.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이카 대표로서 몽골에가 다녀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몽골 정말 다녀왔습니다. 예, 저 코이카 공문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고파스라는데 후보자의 부인이 후보자의 딸이 올려놓은 글이고요. 거기에 400 내지 500시간 정도 코이카 몽골 봉사 대표로 간 거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소개서에 썼다고 자랑을 했죠. 자, 다음 이게 이제 자기 소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코이카 쪽에다 확인한 공문입니다. 요청하신 명단은 없다. 우리 후보자님 따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97년부터 2015년까지 조모라는 학생이 코이카 봉사단의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왔냐 하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음 것. 한용해고 전체에서 잠깐만 갔다 오고 계십시오. 증명서가 있습니다, 아이, 의원님. 다음 계십시오. 자, 이게 이제 소위 코이카에서 발행하는 경력 증명서입니다. 다음 번 보시죠. 자, 이제 이상하게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그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키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기록은 없는데 분명히 경력은 증명서는 존재한다. 이게 이상한 거죠. 자, 우리 지난 그 서울대학교 촛불 집회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녀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가 평등한 기회였습니까? 한 학기 3학점 수업만 들어도 낙제를 받아도 장학금에 모두 타가는 것이 공정한 나라입니까? 끝으로 묻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일입니까? 자, 그만은 중단하시죠. 예, 가슴 자. 아픕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예.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 학생이 저렇게 붕괴하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선 당국대 논문 그 부인을 하고 당국대 교수님의 부인하고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회에서 잠깐만요. 만났을 예,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학부모에서 그리고 만난 사이일 예,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논문의 담당 교수님 부인하고 대학 같은 학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인권센터의 소위 인턴 이 후보자께서 서울대학교 교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경력들이 이런 경력 증명서들이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정모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력들 이런 논문들의 저자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 학생들이 저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장학금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과 그리고 소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환경대학원 장학금이 후보자의 따님은 800만 원을 받으면서 성적으로 받았습니까? 입학이 되기 전에 장학회 서울대 동창회에서 선정되었다고 통지되었기 때문에 예. 성적이 나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산대 장학금 1,200만 원. 그 교수님 그 장학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산대 의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공개 이후부터 행사에서 그렇습니다. 만났을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개된 행사에서 만났는데 뭐 식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참석자가 모인 행사였고 밥자리였습니다. 어떠한 김일성 대화가 불가능한 공개 대화입니다. 예, 그 계속 주장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소위 서울대 한경대학원 장학금은 성적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줍니다. 부산대는 6을 받고 나서 장학금을 주게 되죠. 1,200만 원이나. 이게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2천만 원입니까? 제가 민정수석 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되고 나서도 선정된 받으셨잖아요. 사안입니다. 되고 나서도 받으셨잖아요. 그 부산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한테 한 학기 한 번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의 딸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6번을 줬어요. 연속으로 6급을 받은 학생한테 어느 조건에도 안 맞죠. 성적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 오히려 한 가지만 더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 장학금으로라고 그 장학회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산대 역사상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6급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저는 그건 모릅니다만은 예. 그 모든 걸 떠나서 저로서는 혜택 받은 입장에서 저걸 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후보자님도 생각합니다.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그런데 과연 이 2천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따님이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이냐라는 것이죠. 가난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이 흥분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걸 수령하는 자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제가 위원님 그 질의하십니다. 코이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실 수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예, 뭐 어느 위원님이든 정점식 의원님께서 코이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로서는 예, 또 어느 위원님이든 물으면 되니까요. 예. 예,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명백하게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혼자가 아니라 그 고등학교 전체에서 같이 갔습니다. 시간 체크. 같이 갔고 증명서가 명백히 발급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아예 그 고등학교에 물어보면 같이 간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근데 그 현재 코이카에서 그 서류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으시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시작 안 했어야지. 질의하세요.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철 의원이 발언도 시작 안 했잖아요. 곤란하죠, 그게 위원장님. 지금 저는 이철희 위원님께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후보자는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도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답변을 아니 그럼 저 당사자가 질의를 해야 그다음에 답변하는 거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그게? 아니 제가 보고 진짜 너무합니다고요. 저도 위원장 2번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도 답하라고 해서 답을 해야지. 답변 줘야지. 이거 지나치잖아 이건요. 처음부터 들어. 네,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가 청문 받는 건 아닙니다.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 네, 하세요. 네, 히어가 질의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히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참.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참. 편들 걸 편드세요. 예? 원칙대로 하는 권한을 겁니다. 지키냐 제 권한을요. 예? 히어링입니다. 히어링. 이봐요.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봐요? 아니 국회의원한테 그런 얼른 질의하세요. 시간 갑니다. 아까운 시간. 예. 예, 질의하세요. 뭐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 국회가 이렇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입장을 듣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요즘 검찰이나 이 청문 관련해서 후보 검증 관련해서 이러저런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그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근래에 하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검의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합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에 폐지된 대검의 중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중수부가 부활된 듯한 느낌을 받고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검찰이 정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표현에 빗대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그런 검찰상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백일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저는 피의사실 공표 건입니다. 지난 5월에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정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이는 향후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식 보도로 그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관행이 여전히 굳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관으로 가시면 장관이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제안하듯이 이건 입법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봅니다. 준칙으로 되어 있는 걸 입법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봅니다.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법사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같이 고민해서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검사들도 우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검사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굳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글은 이겁니다. 제가 다른 주장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모 검사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검찰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가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전공 확보가 안 되면 가족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려가면서 언론에 생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 불이권의 특혜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도 무징계, 불이권의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은행을 그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전형이 신설됐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하고 등등등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내부 구성원 중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인용한 책 1장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는 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배우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 배우자가 영재센터 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1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비 집행 공문서를 보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 분명히 총장의 날인이 있어서 이것을 경북 교육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이름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느냐면 산학협력단장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교무처장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연구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그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현금으로 8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횡령입니다. 이것은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국비 횡령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후보께서는 문제 제기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도의교육청과 아니, 협력해서 모든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아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금방 지금 그러시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며칠이 지나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계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는 만약에 위법하다면 배우자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후보자는 이 검찰 개혁은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무장관만큼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더라도 기여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기여히 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후보자는 본인도 모르고 관여한 사실도 없는데 후보자 가족은 명백한 위법, 탈법 사실로 법적인 처분, 구속이나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본인과 관계없으니까 본인은 법무부 장관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무겁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의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도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이걸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물론 경제 공동체인 후보자 배우자는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 신분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오전에도 질의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 배우자의 그 PC 아까 제가 얼핏 그 답변을 한 걸 들으니까 우리 후보자 댁 안에 PC가 2대가 있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PC를 꺼내왔다 이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되게 2대나 있는데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그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증권자 직원에서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제 처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경할 예를 때 들면-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변명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빼서 집에 가져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어요. 연구실 그랬는데 그걸 네. 집으로 안 가져오고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게 후보자께서는 아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게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아닙니다. 서울에 이렇게 돌아와서 만나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거 뭐 뺄 거 다 빼고. 빼지 뺄 거다 않았습니다. 빼고. 그거는 그거는 포렌식을 검찰에서 그거는 포렌식을 우리 했을 후보자의 것입니다. 답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뺄 거 이미 다 빼고 되돌려줬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이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건 알 없겠습니까? 것입니다. PC를 가져갔으니까 검찰이 알 것입니다. 글쎄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면 꼭 밝혀져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그러신지 이번에- 알려주시면 지금 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논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위 진술을 하시면 허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 허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양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경례 어쨌든 청문회 도중에 또 위원장님께 제가 좀 언성을 높인 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오전에 질의한 거 관련해 갖고 그 야당의 상근 대변인이 정성호 의원이 국민의 세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받는 의원으로서 후보자의 청문 준비단 면으로서 하고 있다 이런 뭐 비판하는 논평이 얼마 전에 나온 거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후보자도 그 장녀의 그 스펙 쌓기와 관련해 갖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였죠. 네, 제가 공개 사과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로 인해서 평범한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한편은 우리의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하고 또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입시 환경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 또는 정보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나름대로의 어떤 인적 망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 갖고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 입시의 혜택을 주지 않았나. 하여튼 그 과정에서 다수의 노력하고 고생하는 서민들의 자제는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좌절감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차제에 이러한 어떤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정부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 제가 오전에 얘기한 그렇습니다. 그 뭐 다른 것보다도 후보자 자녀의 생활 기록부까지 공개되고 성적까지도 공개되고 또 자소서에 나타난 모든 스펙들이 다 공개돼 갖고 하나하나 그것이 과연 진실했는지 또 사실이 있었는지 그 유무를 갖다가 검증한 이런 과정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결국 이게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데 후보자 자녀를 검증하고 후보의 처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만약 후보자의 자녀나 후보자의 처의 어떤 행위에 관련해 갖고 관련된 스펙에 관련해 갖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청탁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 막연한 의혹뿐이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제가 무슨 후보자의 어떤 청문 준비단원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참 유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차제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요, 이 차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모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물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에 입학한 내년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기소개서 다 공개해갖고 검증받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거기에 해명을 해갖고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네. 저는 저도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 없는 과도한 이런 식의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 털기식의 또는 망신 주기식의 청문회는 좀 자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나온 사실들 하나하나 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다가 또 다시 오후에는 다시 1번 통화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1번 통화했습니까? 2번 통화했습니까? 한 번 저와의 통화 말미에 짧게 1번 통화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갖다 종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냥? 제 처가 이제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살펴봐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학교에 송구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후보자의 그 딸의 그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그 경력이 좀 사실과 다르다는 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실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권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인권 동아리 아이들이 그 센터의 직원에게 연결해서 그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아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심부름하고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실제 인턴은 분명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후보자의 딸이 그 부산 의전에서 장학금을 수령하고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수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장학금 수령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청탁을 행사한 사실은 없죠. 직접 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부탁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비춰봐서도 불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고서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자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지도층들이 이렇게 장학금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통상적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조치를 했을 건데 그걸 못한 점 후에 막심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굉장히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들, 그런 청년층에들은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요.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도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동양대 그 총장 그 표창 관련해서 제가 그 몇 군데 그 대학들, 사립대학들 또는 전문대학들 저희 지역에 또 몇 군데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되게 어떻게들 주냐 하니까 다 이렇습니다. 그 학교에 뭐 어학교육원이든 사회교육원 또는 최고지도과정 또는 각 학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산학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 프로그램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표창 대상자를 해당 부서에 선정하고 자기네가 표창장 문양을 만들어 갖고 표창장 문헌까지 만들어 갖고 행정실에 올리면 거기서 그냥 도장 찍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물론 뭐 최성해 총장님께서는 뭐 이게 분명히 본인이 수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특정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수없이 많은 표창장들이 나갔을 텐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 저는 뭐 일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근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자 그 자녀의 그 생년월일 변경 관련해 갖고 예. 이게 도대체 생년월일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 갖고 이게 뭐 의존은 들어가는데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학교와 관련도 없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바꾸어서 어떤 이익을 받은 바도 없고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는 원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걸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진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겨서 그 결정을 받은 것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장학금 주고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표창장 받고 이게 지금 후보자의 특징입니다. 일관된 특징입니다. 일부러 요청하지 않아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어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 크고 그 점에 있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가슴을 후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불찰이고 사과한다고? 예?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어요? 가슴을 후벼한다는 그 말. 온 국민들, 특히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가슴을 후벼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 당국대 논문 취소됐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회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학회의 결정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네. 아무 기여한 적도 없는 따님은 일저자가 되고 전공의 자격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에서 의사하는 분은 이저자가 되고 그런 분들 노고는 다 어디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일저자가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논문 한 편을 만들었는데 후보자의 딸 때문에 논문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일저자 선정에 저나 저희 딸이나 저희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건 아시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장영표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제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어요. 지금 와서는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제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네. 예? 자,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딸이 고대 입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뭐가 평가받았다고 봅니까? 의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학 어떤 파트에서 의학으로 평가받았어요? 1차, 2차 단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의학이었다고 그 당시 입학팀장이 그 언론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의학이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단국대 논문은 그 고려대학교에는 일저자란 말 자체를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에 지금 딸이 지금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백스가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에 있는 표 있죠. 1단계 의학 또는 AP가 40%, 학교 생활 기록 60%예요. 예? 당락을 좌우하는 게 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자, 그다음 2단계를 가면 1단계 생활 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 이 1단계가 70%예요. 그리고 면접이 30%예요. 학자시니까 보세요. 의원님,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일저자란 것을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고요? 예, 자소서에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고대하고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가 없다?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은요, 입시 자료들을 전부 다 PDF로 해갖고 대학 본부 서버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고려대와 일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전형 방식이 나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의학 때문에 들어갔다. 주광덕 의원 말을 내가 다시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일저자란 말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소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자, 내가 지금 그런 와중에 후보자가 명백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동양대 총장 핸드폰이에요. 통화 내역이에요. 요 7시 38분 요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통화하다가 후보자에 바꿔준 거예요. 두 번 전화하니까 최 총장이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두 번째 배우자의 전화로 후보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미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최 총장 핸드폰 통화 내역을 캡처해서 내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통화 내역도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반박을 하세요. 최 총장님께서 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부인 통화 내역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줍니까? 금방 합니다. 부인 핸드폰 열어가지고 통화 내역 찍어가지고 후보자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면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날 몇 번 했는지. 지금 의원님의 질문은 그걸 하라고. 제가 최 총장님과 통화를 2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고 최 총장님도 저와 한 번 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자, 말이 지금 아니, 최 총장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최 총장님이 스스로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배우자의 핸드폰 내역,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고, 제출이 어려우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통화 내역 이거 캡처한 거라니까요. 그걸 캡처해서 바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 캡처 내용은 최 총장님을 캡처하신 것 같은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최 총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시니까 2번이나 그건 최 총장님이 이미 이러니까 수사를 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결국 최 총장 정인채택을 거부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쉬었는데 최 총장님께서 스스로 정정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기현 의원입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게 지금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예. 지금 요지는 배우자는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 있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한 번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께서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거는. 그죠? 네. 그 말씀이죠. 또 동양대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컴퓨터에는 배우자의 컴퓨터에는 평소 배우자가 일을 하시던 내용이 많이 기록돼 있겠죠.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하시려면 그것을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쓰던 컴퓨터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가져오려고 갔다가 차에 실어놓은 상태에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서울로 배우자는 부산으로 가시고 예. 서울로 올라온 직후에 바로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 맞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죠? 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청문회가 좀 정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과열되면서 특히 언론에서도 보도를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이 조금 전에 사진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뭐 잡지에 난 기사인데 조국 버니스원 사건 연루자와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 아니 그 당시에 우리 후보자가 민정수석이고 이 관련된 사람은 그 직원인데 그럼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소 때는 사실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날 단체 회식이라서 한번 봤던 것이죠. 단체 회식이든 뭐하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원하고 그 저기 상관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뒷자리에 보면 내용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청와대 직원들은 하위 직급이라도 저녁 때 참석을 조심한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체 회식인데 이런 데 참석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뭐 그 기사에도 났습니다만은 당시 비서실장께서 사실 그 소집을 한 것입니다. 네. 비서실장께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사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보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문회도 뭐든. 또 오늘 한 몇 가지 기사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그 내용이. 펀드 관련돼서 이제 몇 개 기사가 났는데 뭐 조국 펀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게 조국 펀드인가요? 그 코링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 몇 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관련 그 투자한 그 펀드가.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 처음 이제 여기 200억 투자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그러면 200억을 이렇게 기자만 보면 우리 조 후보자가 이 펀드에 투자한 이후에 200억을 누가 투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기사 보면 딱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면 네, 네. 2017년 3월달에 115억을 투자 받은 거예요, 여기가. 2017년 3월. 네. 후보자 가족이 그 돈을 투자한 거는 7월인가 8월인가 7월이죠? 7월 정도로 알고 7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를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펀드 약정 전후 대형 증권사 2,700억 투자 약속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그 펀드 투자 약정하고 난 후에도 물론 투자가 들어온 게 있지만 2,700억 중에서 5월 21일 날 1,500억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8월 24일 날 5월 21일에 1,500억, 8월 24일에 1,200억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그 대다수 굉장히 큰 절대 과반수 이상의 투자가 된 것이 후보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보면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왜곡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오늘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난 기사만 계속 그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청문 제도가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도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질문하신 분들 몇 분 안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 청문회. 주로는 딸 청문회 같아요. 딸 청문회. 그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어떤 인턴을 했을 때 못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후보자가 2주건 3주 나가면 그 기간 동안에 매일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키스트 관련돼서 말씀드린 문제인데요. 출입 확인에 3번밖에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후보자 딸께서 갈 때마다 항상 그 출입 체크가 됐나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 날도 있다는 거예요. 네. 간 것이 분명한데도 출입한 것으로 체크가 안 된 날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입한 기록이 3번 따라 가지고 딱 3번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꺼번에 좀 매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동안에 못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20일 동안 2-3번밖에 못 본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못 본 분한테 상대 물어봐 가지고 2-3번밖에 안 왔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청문회가 정말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꼭 비법조인이 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 업무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누구보다도 그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지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 뭐 비법조인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의원님. 네, 그런 점에서도 장관 임명되시면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검찰개혁 추진했던 그런 것을 정말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